안녕하세요. 생각이 찬 고병재 원장입니다. 2025학년도 고3 정규반 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킬러 문항 없이도 매우 어려웠던 불수능이었는데요. 저도 올해 수능 당일날 학생들한테 문자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분 좋은 깜짝 소식도 물론 있었죠. 6월, 9월 모평에서 5, 6등급 나왔던 학생들이 2, 3등급 나왔다며 감사하다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선생님 죄송해요 라고 시작하는 문자는 열어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폭망한 친구는 없었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문자 보낸 학생들은 대부분 4점에서 5점 정도 하락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상치 못한 불수능 덕에 등급컷이 낮게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시험이었죠. 올해 수능국어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이미 9월 모의평가부터 예상됐던 대로 문학이나 문법은 정확한 개념 암기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선지로 구성돼서 수험생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없게 출제됐었고요. 비문학 독서는 EBS 체감 연계율은 높였지만 소재가 연계될 뿐 지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독해력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시간 부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출제되었습니다.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킬러 문항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을 시험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는 어려운 건 포기하고 쉬운 문제들을 공략하는 3등급 목표 전략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쉽고 어려운 문제의 경계가 옅어진 수능을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법이나 문제 푸는 순서를 조절하는 요령보다는 수험생의 독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험생은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또래에 비해 독해력은 좋은데 개념 암기를 싫어하는 학생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념 암기는 잘하는데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아이가 문법이나 고전처럼 특정 영역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럼 개념 암기가 부족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기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어가 어렵다. 난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네요. 독해 원리를 이해시키고 독해법을 알려줘서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면 돼요. 또 암기해야 할 걸 암기할 수 있게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암기 정도를 시험을 통해 점검하면 되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겨울방학 고3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이후에 4월부터는요, EBS 총정리가 들어가고요, 내신이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이제 목동 지역의 고3 학교들은 EBS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EBS 수업이 진행되는 게 내신 대비와 연계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만약 우리 학교만 내신 대비를 원하신다면 학원에 따로 문의를 해서 팀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학원에서 내신 자료가 다 공급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에서도 거의 비슷한 문제 나왔다고들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비슷한 데에서 출제가 되니까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학원에서 파이널 수업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수업은 1월부터 3월까지 총 11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국어에 필요한 개념 완성과 독해 원리를 배우고 독해법을 익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개념 완성은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문학과 독서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을 총정리할 거예요. 문학 개념어, 비문학 독서 분야별 필수 개념들을 매주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그만 핸드북 크기의 노트로 제공을 할 거고요. 이걸 이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키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한 주 동안 암기할 양만 제공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간에는 수업을 빠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매 선택자의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엄매 특강을 따로 했는데요. 올해는 안 해요. 이유가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데 듣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특강 안 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주 영상 보강을 통해 개념을 학습하고 피드백 시간에 현장에서 개념 이해 정도를 직접 체크하려 합니다. 문법 개념 역시 현장에서 매주 핸드북 크기의 노트가 제공이 될 건데요. 현장에서 받고 집이나 학원에 나와서 영상을 시청하고 피드백 시간에 추가로 개념 테스트 시험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다 관리가 되니까 개념 정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화작 선택자의 경우에는 화작 문제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법을 별도 보강을 통해 알려줄 거예요. 화작은 사전에 알아야 할 개념은 없고요. 단편적인 어휘력 정도니까 문제 풀이법만 알아도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해력 향상을 위한 모의고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정시반 학생들과 달리 겨울방학에 저와 처음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제일 먼저 이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수업 안내 영상이니까 독해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독해력을 높이는 2가지라는 영상을 보내드렸었거든요. 다 받아보셨죠?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원리를 알고 독해법을 배워서 독해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까지 알게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글을 잘못 읽는 학생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떠올려 이해해야 글의 의도를 이미지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속발음을 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글자를 머릿속에서 소리로 바꾸어 읽고 난 다음 그 소리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면 글자를 인식할 수는 있어도 의미 자체를 떠올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가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려서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글을 천천히 읽다 보니 글의 의도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업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할 건데요. 제가 이런 점을 방학 때는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나씩 교정해 나갈 거예요. 피드백 시간에 제가 직접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코칭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별도의 훈련 방식을 제안을 해줄 겁니다. 모의고사 교재는 최근 10개년간 주요 기출 모의고사를 활용하지만 고1, 2 때 이미 기출 모의고사를 대부분 풀어본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기출 모의고사와 소재가 유사한 실전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학습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하고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풀이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물론 모의고사를 통해 개념과 독해력을 적용 연습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피드백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 점검하는 타겟 모의고사가 20분 정도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채점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직접 다 채점해요. 왜냐하면 이건 맞았는데 이거 틀렸다? 근데 이게 2개가 연계된 같은 내용이다? 그럼 이거 찍은 거잖아요. 이런 거 제가 다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 학생들은 서로 다른 개별 과제를 이제 부여받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취약한 점을 파악을 하고 특정 영역을 집중 연습시키는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영역별 적정 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학생이 실제 푸는데 걸린 시간을 지문마다 기록해 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한 지문을 풀고 바로 정답 해소를 통해 복습까지 한 다음에 다음 지문의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요. 이유는 한 지문에서 똑같은 영역에 왜 다른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문제의 답을 찾는데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학생과 함께 찾아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이를 통해 취약 영역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를 하고요. 그걸 제대로 이행했는지 역시 매주 점검합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그럼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때 막 책 보는 학생들, 우리 부모님 기대만큼 학생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은 문학과 독서에 대한 개념 암기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아까 개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주실 건데요. 학생들 중에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 저는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설명을 해주거나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개념 시험은 다 맞을 때까지 다시 복습을 하고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요. 스트레스만큼 효과는 만점입니다. 엄매 선택자의 경우에는 문법 개념 테스트가 추가로 진행이 되겠죠. 다소 부담될 수 있지만 실제 고3 학습 기간이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겨울방학에 바짝 공부하고 어느 정도는 외워둬야 모의고사 볼 때마다 잊혀지는 개념들을 다시 환기시키며 반복하려면 이 시기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3은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강사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24년의 강의 실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저는 평일에도 거의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짬날 때마다 학생들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테스트도 만드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원장으로서 부모님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빵점짜리 원장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상담을 원하시면 늦은 시간이라도 꼭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해주세요. 그리고 학생의 개별적인 문제가 있다면 꼭 제게 알려주세요. 학생을 지도하는데 오히려 그 내용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학생이 너무 공부를 안 하면 가끔 제가 전화를 드릴 때도 있는데요. 그럼 이때는 함께 노력해서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덩치만 커졌지 아직 애들이거든요. 이제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3월부터 치러지는 모의고사부터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면서 학생들과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